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의 의미와 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두 가지 구분했어요. 쉬운 방법은 뭐였죠? 네, 맞아요. 주어를 보면 됩니다. 주어가 국가냐, 그래서 국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거냐, 그건 좁은 의미의 정치. 주어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주민회라든지 학급회의라든지 가족회의라든지 아무튼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냐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6반 교실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6반 옆에가 7반이겠죠? 그 7반 맞은편이 음악실이에요. 그래서 음악실에서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아마 음악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 동영상을 만드시는가 봐요. 안 들리네요. 조금 전까지는 아주 듣기 좋았어요. 옆에서 막 피아노 소리와 함께 진짜 꾀꼬리같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그 음악을 듣느라고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 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은 이 시간의 핵심 단원이군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또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재밌겠죠? 잠시만요. 녹음이 잘 되고 있는. 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멈춤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시간에 녹음한 걸 잘 녹음이 됐는지 확인차 나갔다 왔습니다. 자,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의 역할부터 볼까요? 정당한 정치 권력의 행사에서 국가는 뭘 해야 되냐? 역할. 우리 왜 지난번에 지휘와 역할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지휘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역할에 따른다. 역할을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칭찬과 보상 또는 처벌과 비난을 받는다. 역시 그래서 칭찬과 비난, 보상 이런 등등은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해 준다고 그랬죠. 국가도 보세요. 국가라고 하는 지위에서, 국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당한 정치 권력 행사. 우리가 정치 권력, 다른 말로 정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정치 권력을 잡은 정부가, 국가가 어떤 정치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게 법률에 따라 정당해야 된다. 바르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정치 권력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뭐냐? 그 정치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었냐 이거예요. 즉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었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정당한 정치 권력 행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얘기해 봅시다.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어. 그거는 투표를 통해서 지지하고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모든 국민이 투표로 당신에게 정치 권력을 이양합니다, 넘겨줍니다 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군인이라고 해서 탱크를 갖고 와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내가 지금부터 대통령이야 라고 하면 정당한 정치 권력 행사한 게 아니죠. 그걸 우리가 쿠데타라고 합니다. 쿠데타. 군사 정변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권력이 탄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언론,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 TV, 요새는 개인 미디어도 다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론의 자유, 보통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 집회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런 집회의 자유보장 등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치 과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정치 과정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요구가 있어요. 요구. 국민의 요구. 국가기관이 그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 시행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정치 과정이 반영한다는 거. 자, 국가는 정당한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두 번째, 국가는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만약에 사회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문제겠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정한 집행. 때때로 이 공정한 집행이 안 되면 또 국민들은 성질나죠. 그죠?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국민의 안전 등생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또 있을까요? 있겠죠. 세 번째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국가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 모든 국민이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주거 문제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상이 실현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되고, 또한 사회적 약자,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고요. 또는 뭐 노인, 뭐 외국인 등등등 사회적 약자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해서 차별받는 사람들,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와 배려를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사회통합, 지역 간, 계층 간 서로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요. 그 충돌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완화하고 조정을 통해서 해소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국가가 나서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사진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현의 자유 보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클린 디젤 없다. 클린 디젤은 없다. 죄송합니다. 클린 디젤은 없다. 그러니까 디젤이라는 게 경유잖아요. 경유.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경유라는 건 없다. 즉 경유 사용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어떤 환경 캠페인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가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공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 약간 지금 과속하는 차를 단속하는 모습 같아요. 자, 국가는 또한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이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된다. 네, 국가 역할입니다. 어떤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면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지금 케이블카, 일단 산 케이블카 되는데 산에 케이블카를 단다고 하면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들어가요. 그 케이블카를 달기 위해서 기둥을 박아야 되고 선을 이어서 건물을 세워서 타워를 만들어야 되고 등등등. 환경단체에서는 케이블카를 타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캠페인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국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봤고요. 이제 시민의 역할은 뭘까요? 시민의 역할. 시민들은 각자가 시민의식 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정치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선거, 투표가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 참여 방법이고요. 아까 같은 1인 시위, 피켓팅도 정치 참여 방법이고요. 또 언론사의 투고, 언론사에 이제 글을 보내서 하는 것도 정치 참여 방법이고요. 뭐 댓글 달기 이런 것도 일종의 정치 참여 방법이겠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감시해야 된다.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자세를, 우리 스스로가 정치 권력이 남용되면, 잘못된 정치 권력이 발생하면 그 정치 권력을 통제해야 되죠. 박근혜 정부 때 잘못 사용됐죠.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통제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씨는 감옥에 가 있고 새로운 정치 권력이 탄생이 된 거죠. 사익과 공익의 조화. 사익이란 내 개인의 이익이에요. 공익은 모두의 이익이에요. 때때로 내 개인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이 조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서로 존중하고 공동체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정. 의정이란 국회에서 의사활동을 하는 그 과정을 감시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사람들이, 일종의 시민단체 같죠? 예, 활동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공감하시죠? 자, 벌써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국가는 직업, 지역, 계층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직업 간, 계층 간 서로 이득과 손해가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사회통합. 예, 좋아요. 사회통합이라고 외친 친구들 다, 예, 저녁밥 맛있게 드세요. 사회통합. 예. 시민은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사익과 반대 개념? 자, 다 같이 해볼까요? 모두 하나, 둘, 셋. 공의. 예, 맞아요. 공의. 공의를 고려해야 된다. 자, 벌써 10분이 순삭.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가 역할,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